안녕하세요. 주린센터TV입니다. 2021년 7월 3일 토요일 녹화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슈팅을 줄 수 있을 만한 차트와 종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회사의 상황에 대한 기본적 분석은 배제한 채 차트의 기술적 분석, 즉 차트 분석만을 가지고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인지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분석에 더하여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기업의 내부적인, 외부적인 상황, 테마, 재무 상태 등 기본적 분석이 더해진다면 더 신뢰성이 높은 분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어떠셨어요? 우리가 같이 공부한 종목에서 좋은 흐름이 있었던 종목도 있었고, 상한가 갔다가 풀린 종목도 있었고, 특이점이 없었던 종목들도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 크게 흐름이 벗어난 종목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슈팅 자리에서 슈팅이 나오지 않는다면 한번 크게 밀릴 수도 있었지만 그런 종목이 거의 안 나왔던 이유는 우리 코스닥 지수가 좋았어요. 슈팅 예상 종목으로 같이 공부하는 종목은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가 아무래도 많은데요. 이번 주 코스닥 지수가 계속 상승 흐름이었기 때문에 같이 공부했던 종목들이 슈팅을 쏘지 못한 종목도 크게 밀린 종목이 없었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사설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종목, 차트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3주째 같이 공부하고 있는 종목이죠.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 차트가 모두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한다. 이 라인을 돌파해 준다면 장기적인 흐름을 상승으로 돌려놓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때부터 같이 공부했었는데 현재는 이 라인을 돌파해 준 이후에 살짝 조정을 주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조정이 이 라인, 이 언덕에서 이렇게 지지받을지 아니면 이렇게 눌러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눌러주면서 단기 눌림목 구간을 형성하다가 반등해줄 때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월봉으로도 조정을 참 잘 받았어요. 하지만 눌림을 줄 때 반등 없이 그대로 하락을 한다면 관망만 하셔야 돼요. 삼성 SDI와는 반대로 SK이노베이션은 물적 분할이라는 뉴스가 뜨고 중요한 자리에서 크게 하락을 했죠. LG화학 물적 분할 발표할 때는 2년 전 뉴스가 떴을 당시에는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았다가 지난해 다시 한번 이슈화가 되면서 하락을 했는데 결국 다시 회복해 주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배터리 사업부의 물적 분할이라는 이슈가 단기 악재로 받아들였지만 장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는데요.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단기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꽤 크죠. 하지만 2차 배터리 관련주들은 1년간 상승폭이 매우 컸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 종목은 서한입니다. 이 앞에서 이때 전고점 부분에서 조정을 잘 받을 때 같이 공부했었던 종목이죠. 이 앞에서는 수일 만에 21선까지 이렇게 눌러주고 21선 근처에서 다시 전고점 부분까지 슈팅, 그리고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는 모습 같이 공부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전고점 돌파를 목전에 둔 종목은 전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이렇게 잘 받거나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장대 양봉으로만 쭉쭉쭉 뚫어주거나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으로 한 번에 돌파해줘야 전고점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후에 조정 기간이 길었지만 잘 받았고 이 전고점 부근에서 잘 받았죠. 이후에 슈팅을 한 번 더 이렇게 뽑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은 이후에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시세가 끝났다고 보여지진 않죠. 다음 주에 한 번 더 시세를 분출할지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줄지는 다음 주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종목이고, 다만 지금 자리가 좀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경험이 좀 있는 분들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휴원스 글로벌입니다. 이 종목 역시 이때 같이 공부했었고 21선 기준으로 이 위에서만 대응하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밑으로 쭉 내려왔었네요. 하지만 단기간 다시 주가를 회복해주면서 상승 추세를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단기간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죠. 이 앞의 흐름을 보면 상승과 하락의 거래량이 확연히 구분이 되고 조정을 한번 받은 이후에 다시 거래량을 살리면서 상승 흐름으로 전환하기 직전에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지금 양봉의 윗꼬리 안에서 몸통과 꼬리가 작은 캔들 두 개를 이렇게 띄워넣으면서 조정도 잘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괜찮네요. 다음 주에 관심 있게 보셔야 할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에버다임입니다. 이 종목은 지난주에 같이 공부했었던 종목이네요. 한번 상승한 이후에 지금 횡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평선이 수렴되는 시점 20일 이동평균선이 만나거나 만나기 직전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었는데 작지 않은 상승이 나왔지만 충분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음 주에 그대로 쏠 수도 있는 자리지만 한번 밑으로 꺾으면서 재차 자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세가 완전히 나온 종목은 아니기에 조정을 한 번 더 주더라도 반등할 때 집중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MPC입니다. 이 종목 역시 지난주에 같이 공부했었죠. 이 종목은 슈팅이 나올 만한 지금 자리이긴 하지만 사실 조정을 좀 더 잘 받고 가는 그림이 더 안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승 조정을 받고 있어요. 자, 이 앞의 흐름을 보자면 우리가 많이 봐왔던 흐름이에요.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윗꼬리가 긴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조정을 받고 또다시 그런 패턴의 반복, 또 조정을 받죠. 이렇게 올려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한번 방향을 틀고 다시 한번 이런 거래량과 이런 캔들이 출현을 하죠. 이 종목은 지금 한번 역시 밑으로 살짝 꺾으면서 조정을 준다 해도 상승 여력이 충분해 보여요. 다음 주에도 관심 있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신세계건설입니다. 월봉부터 볼게요. 2015년 이후부터 쭉 하락만 해왔죠. 그런데 최근에 압도적인 거래량으로 장대 양봉을 이렇게 하나 세워놓고 월봉상 조정을 잘 받고 있어요. 지금 상태는 이 언덕은 지금 완전히 돌파된 상태이고 이제 이 언덕의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 힘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하락 조정은 받고 있지는 않아요. 이런 흐름을 보면 어떤 종목이 생각나야 하죠? 우리 채널 주력 종목 현대차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앞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하락하고 있는 흐름에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을 이렇게 만들어준 이후에 월봉상 앞에 매물대 근처에서 조정을 잘 받고 있었는데 하락 조정이 아닌 횡보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박스권 돌파 시에 매수 타점을 알려드렸고 며칠 만에 어떻게 됐죠? 며칠 만에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고점 부근에서 단기간 너무 올랐고 전고점 부근이기에 일단 분할 매도든 전체 매도든 해라. 매도 타점 또한 알려드리면서 지금 단기간 이만큼 먹고 나왔잖아요. 이 앞부분만 보면 지금 신세계건설하고 똑같습니다. 이 뒤의 흐름은 물론 다르게 만들어 가겠지만 이런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신세계건설로 돌아가서 일봉을 볼게요. 지금 크게 상승한 이후에 흐름은 이평선들이 수렴되는 시점에서 슈팅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계속 다시 지금 밀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가 지금 120 장기 이평선까지 수렴된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거래량이에요. 월봉상 조정을 이렇게 오랫동안 받은 종목은 거래량이 좀 더 터져줘야 상승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월봉이 참 좋네요. 코로나 이후에 이런 월봉을 만들어주고 있는 종목이 참 많아요. 그런 것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증시가 상승 여력이 아직은 남아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DNA 링크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큰 상승 이후에 계속 하락만 하고 있는데 현재 쌍바닥 같은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저점이 올라간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쌍바닥보다는 외바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쌍바닥, 외바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이 앞에서 이미 거래량 보이시죠? 주주 교체가 많이 이루어졌죠? 이 앞에 악성 매물들이 이 기간 동안 많이 소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악성 매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한 번의 상승 추세로 이렇게 돌려놓기에는 힘이 들죠. 하지만 지금 두 번째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을 한 번 더 소화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흐름에서 단기간 급상승이 나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승 재료가 나왔을 때 어떻다고 했죠?
탄력이 붙으면서 잘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 이 앞에 매물들이 잘 소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두 번이나. 아시겠죠? 다음 종목은 한빛소프트입니다. 이 종목은 월봉을 먼저 보면 이 종목 역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물 소화를 이렇게 잘 해주고 있으면서 큰 낙폭 없이 조정을 잘 받고 있죠. 일봉을 보면 이 앞에서 큰 거래량과 큰 상승을 해주면서 한번 하락 조정을 이렇게 받았죠.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없다시피 했고요.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량을 이어가면서 상승을 이렇게 해주었는데 전고점 부근에서 살짝 밀렸지만 최근에 다시 그 부분까지 상승해주면서 전고 돌파를 하기 위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차트의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가 많이 봐왔던 흐름이죠. 대응선은 이번에는 이 라인을 완벽히 돌파하는 것을 확인해 주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잘 이어나가고 있는데 좀 더 이 뒤에서 터지면서 돌파해 줘야겠죠. 다음 종목은 한국가구입니다. 연봉을 먼저 보면 올해 반기밖에 지나지 않는데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터졌죠. 월봉을 보면 역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전 고점 근처까지 상승을 해줬다가 살짝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봉을 보면 이때부터 상승의 시작이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을 해주는데 이때 한번 크게 밀렸어요. 하지만 저점이 계속 올라가면서 차트가 깨지지 않고 있고 이전 고점들을 돌파 시도를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이 기간을 지금 짧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돌파를 성공한 모습인데요. 현재 이거래일 음봉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다음 주에 슈팅을 바로 줄 수도 있는 자리네요. 혹은 이 구간까지 밀렸다가 1차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을 해주는 모습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을 보면 1차 지지 라인을 좀 더 깨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 전고점 돌파를 해주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태경 BK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터지고 있는 거래량이 역대급이다 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들어온 거래량들이 굉장히 눈에 띄죠. 그러면서 W자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는데 전고점에서 역시 밀렸어요. 전고점에서는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근처에서 조정을 받거나 거래량이 터져주거나 장대양봉이 연속으로 출현해야 돌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고 있는데 지금 밀린 위치에서 다시 전고 돌파를 시도하는 기간이 짧게 가져가야 신뢰성이 더 높아요. 물론 더 깊게 조정을 주고 재차 전고 돌파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종목들은 다시 돌파 시도 직전에 살펴보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저점이 더 올라가면서 전고 돌파 시도를 이 기간보다는 더 짧은 시간 내에 전고 돌파를 시도해 주는 것이 신뢰성이 더 높습니다. 지난주 푸드엘 차트가 그랬잖아요.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 네, 이 종목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전고 돌파를 재차 시도할지 한번 지켜보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브랜드 X 코퍼레이션입니다. 이 종목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상장 직후 터졌던 거래량이 7월 1일 목요일에 한 번 더 터졌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전 고점 돌파를 시도하는데 일단은 밀린 모습이죠. 하지만 7월 2일 금요일에 양봉으로 전날 종가 근처까지 상승해주면서 잘 붙여놨어요. 다음 주에 이날 시가를 이렇게 깨지 않고 다시 놓을게요. 이 시가를 깨지 않고 위에서 조정을 잘 받는다면 즉 전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잘 받는 것이죠. 이 위에서는 해볼만 하죠. 물론 단기간에 밀려버린다면 다시 이 밑에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다음 종목은 광전자입니다. 이 종목은 딱 보면 며칠 전에 슈팅을 했을 때 말고 언제가 또 슈팅 자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때죠. W자 모양을 그려가면서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전고 돌파를 한번 시도했지만 한번 실패했고 단기간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했을 때 이때가 바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거래량도 없고 이 근처에서 조정도 없고 그냥 쭉 밀려버렸어요. 하지만 이 앞에 거래량을 보세요. 우리가 항상 공부하지만 이런 거래량 보이시죠? 이런 거래량들이 나왔을 때는 대부분 한번 밀리더라도 다시 기회를 준다. 하지만 차트를 저점을 한번 깼죠. 한번 깼기 때문에 이때는 안 봐도 돼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상승론을 타다가 슈팅이 나왔는데 이런 건 조금 잡기 힘들죠. 타점 잡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종목이에요. 어쨌든 슈팅 후에 전고점 부근에서 양봉을 지금 하나 세워줬는데요. 지금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만한 차트입니다. 이 양봉이 시세가 모두 나온 차트가 아니죠. 추가 시세가 남아 있는데 어디까지 눌러주느냐, 얼마나 조정 기간을 가지냐의 차이입니다. 다음은 제노포커스입니다. 자, 차트 흐름을 보면 뭐가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쌍바닥 모양이 보이시죠? 그런데 쌍바닥으로 얘기하려고 한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저점이 올라가고 이 두 번째 상승 흐름에서 거래량이 터져야 한다고 했어요. 이 종목은 흔히들 말하는 쌍바닥 차트의 조건을 일단은 갖추었죠. 그런데 쌍바닥이 떴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이 앞에 매물 소화가 얼마나 잘 됐느냐에 따라서 급등하는 차트가 있고 서서히 상승하는 차트가 있고 한 번 더 밀리면서 트리플 바텀을 만들어주는 차트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대 양봉 이후에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 음봉을 다음날 바로 만들어놨지만 이 장대 양봉에 쫄지 말라고 했어요. 이 앞에 매물대에 밀린 것뿐이에요. 그리고 금요일에 이런 장대 음봉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음봉을 하나 더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양봉을 하나 더 만들어 주었어요. 보통은 안 좋은 장대 음봉의 흐름은 이 음봉의 흐름이 이어져요. 적산병, 흑산병 이런 말 들어보셨죠? 괜히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는 다음 주에 슈팅을 줄 수 있을 만한 차트가 되었어요. 한번 밀리더라도 물량 소화를 지금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종목은 새로운 오토모티브입니다. 이 종목은 언뜻 보면 매집봉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윗꼬리 캔들이 많죠.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올라가려고 하면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쉽게 얘기해서 올라가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월봉을 한번 볼까요? 그렇죠. 거래량이 한 번에 압도적으로 터지면서 물량 소화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상승하면서 매물 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월봉도 윗꼬리가 긴 캔들이 많이 나왔죠.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지금 현재는 이평선들이 지금 정별로 돌아서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7월 1일 터진 거래량을 보면 이 앞의 흐름 때보다 더 크게 터졌죠. 단기 흐름이 괜찮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차트입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올리면서 매물 소화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다음은 보선 파워텍입니다. 최근 거래량이 너무 좋죠. 저점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자리는 보통 일반적인 다른 종목에서는 만약에 슈팅을 준다 하더라도 대부분 한번 밀리고 단기간에 다시 자리를 잡고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것이 대부분의 흐름인데요. 이 종목은 지금 최근 거래량이 너무 좋아요. 자리를 잡는 시간이 전고 돌파를 하기에는 짧긴 하지만 거래량을 보고 다음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차트로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조금 되셨나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트 분석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도 필요하고 대응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약 3,000개의 종목 중에서 큰 슈팅 혹은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이 일주일에 수십 종목밖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공부한 종목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분명히 차트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라는 말 전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